앞으로 평생학습은 ESD로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굉장히 마음 뿌듯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통영에서의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ESD를 어떻게 해서 민간 협치를 통해서 이 기반을 조성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왔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저희가 2005년도에 UN 지속가능 발전 교육 통영센터라고 하는 통영 RC를 지정받고 나서 사실은 평생학습 도시를 2007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평생학습 도시랑 ESD랑 도대체 무슨 관계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저희가 사실 ESD를 처음에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받은 2007년에는 우리는 ESD를 기반으로 한 평생학습 도시를 하겠습니다라고 발표했을 때 평생학습진흥원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 진흥원에서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ESD?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좀 감개무량한 것이 2011년도인가 12년도에 있었던 울주군에서 있었던 평생학습 축제에서 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계시는 담당자께서 앞으로 평생학습은 ESD로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굉장히 마음 뿌듯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1년에는 저희 지금 제가 소속되어 있는 통영시 지속가능 발전 교육재단이라고 하는 재단법인을 따로 설립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2015년부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통영 RC 세자트라 숲을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영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거고요. 그 이후에는 통영 환경 지속가능 발전 교육 특구를 지정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은 경상남도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경상남도 교육청으로부터 통영교육지원청이 특구 지정을 받고, 또 통영교육지원청과 저희와 그리고 지역에 있는 다양한 환경 관련 단체들과 또 통영시와 함께 지역 특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함께 의논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 사업으로 올해 6월 5일에 환경의 날에 환경교육 지속가능 발전 교육도시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여기 유네스코 뉴스에 저희가 좀 게재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유네스코 뉴스를 보실 수 있는데요. 7월호에는 그냥 어떻게 우리가 특구를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9월에는 특히 저희가 청소년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는데요. 뒤쪽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장한 우리 청소년이 어른들에게, 전문가에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묻는 그런 질문을 하고, 또 이 전문가께서 대답해 주시는 그런 형식으로 이 사업, 우리 이 사업의 앞부분에 진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따서 선언문 내용들을 넣은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희 세자트라 숲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생기진 않았고요. 실제로 가보시면 벚꽃나무는 다 없고 메타세카이어로 바뀌어 있습니다. 저희 이거 조감도고요. 지금 그래도 저희가 친환경 설비로 만들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 태양열 발전, 그리고 정화습 지원, 친환경 보일러, 풍력 발전 등등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좀 자랑스러워하는 게 이 정화습 지원인데, 정화습 지원은 원래 습지가 정화 기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생식물을 이용해서 자연 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 놓고, 여기를 보실 수 없긴 하지만 이렇게 보면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단이 있는데 거기에 수생식물을 심어놔서 똑같은 수생식물을 심어놨거든요. 그러면 오수를 먼저 받는 첫 번째 단에 있는 아이들이 훨씬 빨리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초등학생 아이들이 왔을 때 현장 체험 학습으로 이 오수 정화가 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얘네들이 먼저 크기 때문이다. 그 안에 있는 인과 질소를 먼저 받기 때문에 얘네들이 더 빨리 크는 거다, 이런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체험 공간들을 마련해서 청소년,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패시브하우스 벽제 마감을 했고요. 처음에 이건 좀 에피소드인데요. 저희가 2014년 11월에 아직 공사가,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기 전에 여기에 입주를 했어요. 준비를 하느라고. 근데 전화가 하나도 안 터져서요. 패시브하우스로 너무 두껍게 벽체 마감을 해서 문가에다가 이렇게 핸드폰을 다 쪼르륵 놔두고, 아직 전화기가 안 들어왔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11월이면 좀 추운데 창문을 다 열고 그렇게 놔둬야지 전화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윈드 터널이라는 걸 저희가 만들어 놨는데요. 자연 바람을 건물 내부로 들어올 수 있게 해서 건물 전체를 좀 시원하게 쿨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옥상에는 녹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목재 루바를 통해서 저희가 사실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는 건물이에요. 사실 여기 보시는 분들은 느끼실 수 있겠지만 유리창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친환경 건축이냐라고 굉장히 비판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전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했다는 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재 루바는 이렇게 처마에서 착안을 해서 좀 빛을 적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 것이고요. 화장실 용수를 우수나 지하수를 재이용하는 것,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걸 만들 때도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은데요. 처음에 설계가 된 것은 사실 화장수 용수도 상수도를 사용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희 내부에 있는 모든 전등도 저희가 설계했을 때가 2009년이었고 시공했을 때가 2013년, 14년이어서 굉장히 간극이 커서 다 LED 전등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LED로 바꿔야 한다, 이런 걸 굉장히 싸워가면서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렇게 건물은 만들어져 있고요. 저희 교육 프로그램은 시민, 학교, 전문가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교육위원회와 학교교육위원회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시민교육위원회는 여기 함께하는 분들의 보시는 분들이, 이 단체들이 저희의 기관 네트워크입니다. 통영지역에서 교육사업을 조금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은 다 대상이 돼서요. 구조대부터 시작해서 그런 노인 통합 지원센터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쓰레기를 줍는 모양이 있는데요. 이 친구가요. 지금 여기 사진을 들고 있는 이 친구가 92년생인데요. 저 지금 들고 있는 페트병이 88년도 올림픽 기념 사이다 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면서 이거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가 연대도에 가서 한 2달에 한 번씩 쓰레기를 줍고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을 이번 기수에선 하고 있습니다. 시민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이 2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요. 바뀔 때마다 위원장을 중심으로 그 집행부에서 어떤 주제로 좀 우리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면 좋을지를 정해서 함께 공동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터는 저희 통영 RC 세자트라 숲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2019년도에는, 올해는 못했고요. 2019년도에는 일회용품 없는 통영 선언식도 하고요.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일회용품 없는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칠판 같은 것에 글씨를 쓴 게 보이실 텐데요. 저희가 칠판 시트지를 사서 저거 직접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서 저기에 써서 붙였는데, 이것을 이제는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활용하고 싶을 때 저희한테 좀 빌려가겠다고 오셔서 빌려드리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일 오른쪽에 있는 텀블러 사진은요, 저희가 지역에서 통영은 통블러다라는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한 9개 정도 되는 기관단체가 함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텀블러를 저희들이 모아놨다가 대여해주고, 또 이런 저희 축제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텀블러를 안 가지고 왔을 때 돈을 받고 빌려줬다가, 보증금을 받고 빌려줬다가 다시 이제 반납하면 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역사회에서 이런 다회용 현수막 혹은 텀블러를 사용하는 그런 캠페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표조사도 하는데요. 2년에 한 번씩 통영분에 있는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인지라든지 지역의 당면한 문제 혹은 지구의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실 올해 조사 결과, 올해도 조사를 하는 해였는데요. 올해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교육 쪽에서는 시민 텃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텃밭을 이렇게 분양하는 방식으로 1년 단위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수확물을 이렇게 나눠서 무료 나눔을 할 수 있는 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자기 어떤 공간을 대여해서 이거를 가지고 수확을 해서 수확물을 자기가 가져가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좀 나눔을 배우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민 텃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학교인데요. 저희는 학교도 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을 합니다. 학교교육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거는 2006년도에 저희가 통영지역에 있는 학교, 초등학교 2개를 초등학교 2개랑 중학교 1개를 ESD 연구시범학교를 시작하면서 시작이 된 위원회입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통영에는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다 합해서 57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모든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에 ESD 담당 교사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통영교육지원청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통영교육지원청에서 바로 학교로 공문을 보내주셔서 학교에서 한 명씩 업무 담당을 배정하고 저희들은 그분들에 대한 세미나나 아니면 교육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사 연수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교사 연수를 저희가 2005년 처음에 RC가 됐을 때부터 조금씩 진행을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2017년부터는 경상남도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경남 지역에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연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2차례 1박 2일짜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했습니다. 1월 달에 해서요. 다행히 이것을 했고 여름방학에도 한 번 더 숙박을 하지 않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브릿지 투 더 월드라는 프로그램은 청소년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저희가 청소년 사업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는데요. 이 브릿지 투 더 월드는 1년 동안 하는 프로젝트인데 청소년들이 모여서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들을 찾아서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사실 이 브릿지 투 더 월드를 하기 전에는 청소년들이 통영을 다 떠나고 싶어 했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통영에 있고 싶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청소년들이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영은 아주 작은 도시고 대학이 분과대학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그런 지역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돌아오지 않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었고요. 청소년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어떤 애향심을 가질 만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청이랑 협력해서 교육청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이 브릿지 투 더 월드는 저희가 단독으로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직접 지역을 알아보는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2008년도부터 이제 13년째가 되었고 인증받고 수상한 이런 것들이 물론 있지만 그런 것보다 청소년들이 직접 자기의 문제들을 찾아내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다시 통영에 돌아왔을 때 나는 진짜 통영에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많아졌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아닐까. 그냥 단순히 돌아오는 것 자체가 아니라 내 지역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게 된 것이 참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저희가 학교로 들어가서 교육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렇게 또 온라인 강의를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보내주기도 하고, 특히 지금은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에 지속가능 발전교육, 환경 지속가능 발전교육을 아예 교과목으로 선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교육으로는요, ESD 지도사라는 저희가 자격증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자격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격증을 받으신 분들이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교 자유학년제에 강사로 들어가는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상도 변화하고 지역도 변화시켜야 할 텐데요. 사실 프로그램만으로는 저희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일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공간에 오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모양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태양광 집강 시설 가지고 충전을 해보기도 하고, 친환경 지렁이 퇴비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또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빈 그릇, 그리고 밑에 3단 설거지, 2번이 3단 설거지인데요. 저희 오시면 꼭 빈 그릇을 하고 설거지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분리배출, 휴지거리도 이렇게 만들어서 휴지를 좀 덜 쓰도록 디자인적으로 접근을 해봤고요. 자기 컵을 사용하는 것과 손수건 사용하는 것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제 책상 위인데요. 이렇게 콘센트를 위로 올려서 끄고 가도록 저희 벌금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꺼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실천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작은 일들인데 그 일들이 모여서 어떤 내 지역을 바꾸는 힘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하는 사례들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하다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주시고 알아주시는 것 같은데요. 작은 일이라도 계속해서 함께 만들어가면 우리가 함께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